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러브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증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어떤 것을 잡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조금은 시장 원리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프라이스 메이커라는 개념이 바로 그것인데요. 자, 프라이스 메이커.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자, 쉽게 얘기해서, 가격을 만드는 사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에겐 익숙치 않은 그러한 개념이지만, 생각해보면, 무의식 중에, 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러한 용어가 바로 프라이스 메이커입니다. 자, 그런데요. 보통 이 프라이스 메이커는 소위 큰 손. 예, 큰 손, 예, 빅핸드. 저는 손이 쬐끔해서, 예, 큰 손을 보통 프라이스 메이커라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 프라이스 메이커와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절대 개인 투자자는 프라이스 메이커가 되었다고 착각하거나 혹은 그 상황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프라이스 메이커가 되면은 마치 아름다운 그러한, 혹은 내가 신이 된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면서, 좀 약간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요. 예, 프린세스 메이커처럼, 예, 본인이 그렇게 착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프린세스 메이커. 예, 요 게임 기억나시죠? 예. 예, 90년대에 풍미했던, 예, 그 게임이죠. 예, 프린세스 메이커 아니고, 프라이스 메이커. 예. 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개인 투자자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자, 본인의 매매가 시장에 거의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즉, 프라이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적으로 투자론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매매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가 바로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직장인 투자자가 한 5천만 원으로 보통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1억. 그리고 대학생 투자자들은 한 수백만 원. 그리고 제가 한 20년 전에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할 때는 30만 원. 예. 군대에서 월급 모아가지고, 예, 일부 보태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들 하고 계신데요. 자, 이 정도 금액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매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 지금 이 삼성전자의 호가창은 오늘 아침에 제가 캡처를 한 호가창입니다. 보통 한 가격당, 호가당 한 10,000주씩 걸려 있어요. 매수든 매도든, 그 정도 걸려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프라이스 메이커가 될 수 있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가장 매도 1호가에 있는, 예, 43,450원을 보게 되면 13,000주 정도 걸려 있죠. 매수 호가에도 한 그 정도 걸려 있습니다. 대략 한 호가당 5억 원 정도 걸려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옛날 옛적에 3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 금액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했다고 한다면은 저 만 몇천 주 중에서 6 내지 7주 정도만 매수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예, 삼성전자 주가에 그냥 아무런, 예,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죠. 그냥 넓은 호수에 스포이드로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정도일 겁니다. 자, 그리고 직장인 중에 좀 이제 약간 큰 금액으로 투자하신 분들 한 5천만 원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하면요, 한 1100주 정도 살 수 있으니까 요 정도면은 13,000주 중에 한 10% 정도이기 때문에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가격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그런 정도입니다. 1억 원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예, 호가 물량의 20% 정도만 영향을 미칠 뿐 주가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개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개인 투자자의 요 정도 금액과 달리 만약에 뭐 거대 펀드 자금을 본인이 운영하고 있다. 만약에 100억 원어치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했을 때 만약에 이 100억 원을 일순간에 매수를 하게 한다면요. 아마 일순간에 10호가 이상 주가를 밀고 올라가고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주가를 1000원씩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큰 금액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격이 변해 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프라이스 메이커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뭔가 신이 된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주가를 내가 1000원씩이나 올렸어. 아마 100억 원을 일순간에 주문을 한다면은 그런 느낌을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프라이스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하면서 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일시적으로 대규모 매매가 들어와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이러한 현상, 그러한 현상을 바로 마켓 임팩트, 시장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켓 임팩트 관련해 가지고는 개념적인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켓 임팩트 관련한 주가 충격 그리고 그 후에 균형 가격으로의 이동을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자, 이 세로축은 이제 가격입니다. 자, 처음에 어떤 안정된 가격이 있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균형 가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위로든 아래로든 똑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매수로 생각한다 그러면 요 화면을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 그림이 매도의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떤 투자자가 대규모 매도를 해서 시장 충격을 주면서 순식간에 제법 큰 가격 하락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매도가 나온 이후에 뭐 주가가 계속 하락하지는 않죠. 매도가 끊기고 나면은 자율 반등이 나타나게 되고 그 직전 가격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그 이하에서 다시 균형 가격을 맞춰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시장 충격이 발생되면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주가가 형성돼요. 상승 쪽으로 매수를 했다 그러면 퍽 올라간 다음에 매수가 끊기면 대량 매수가 끊기면 자율 조정, 예, 그러면서 살짝 올라간 균형 가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실질적으로 보면요, 지금 요 그 균형 가격에서부터 최저점까지 줬던 요 시장 충격, 요 가격을 어떻게 본다면 좀 불리하게 매도한 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가격폭을 마켓 임팩트 비용, 마켓 임팩트 코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뒤에 이야기 드릴 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마켓 프라이스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장 충격 비용이 은근히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변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프라이스 메이커가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거래대금이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자, 거래대금이 작거나 혹은 그리고일 수도 있고 혹은 동전주처럼 가격이 작은 종목 같은 경우 본인이 매매를 할 때 엄청난 수량으로 그리고 가격을 확 자기가 뭐 만들면서 매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순간 내가 가격을 만드는 신이다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 누가 그렇게 무식하게 매매하겠어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한 호가에 또는 일순간에 매매를 하고자 하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매매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은근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루 거래 대금이 100만원 정도인 1000원짜리 주식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만원 정도의 주가가 1000원이다 그러면 거래량은 1000주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1000만원어치 이 주식을 사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저걸 분할 매매해야 되지만 일순간에 오늘 나는 사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식을 오늘 당장 산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 자, 우리가 하는 바처럼 주가가 순식간에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 10% 이상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일순간에 확, 뭐 하루 거래대금 1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어치 매수 주문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주가가 확 튀어오릅니다. 자,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추격 매수가 들어와요. 근데 이 추격 매수가 왜 들어오느냐? 이게 이제 증권사 HTS나 경제 매체들의 뉴스를 보면요, 실시간 뉴스로 또는 HTS의 어떤 종목 실시간 검색기 이런 데서 땡땡땡땡 종목이 주가 급등했습니다 라면서 땡땡 뜹니다. 여러분들이 알람을 설정했다면 저런 알람이 땡땡 울리시기도 할 거예요. 자, 그걸 보면 흥분이 돼서 추격 매수하는 투자자가 있겠죠.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작은 종목을 누군가가 1000만 원을 매수했다. 그래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면 추격 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추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주가가 올라갈 때 내가 사들인데 딴 사람이 같이 사, 이런 분위기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가격을 만드는 신이다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예. 그러한 경험하신 투자자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나는 천천히 매매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내가 매매했더니 그 가격이, 내가 산 가격이 현재가가 되고 제법 오랜 기간 머물더라, 그런 경험이 하게 되면 마치 신이 된 듯한 그러한 상상?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팔려고 그래요. 근데 팔려고 하는 순간 밑에 사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격은 내가 만든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풍자한 과거 미국 주식 시장에서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런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순진한 사람이 증권 브로커를 찾아와서 좋은 종목 주세요,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땡땡땡땡 주식이 좋습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주식은 거래량도 없고 좀 뭐 듣보잡, 소위 듣보잡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요, 브로커가 추천한 종목 사겠어요 해가지고 샀더니 주가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주가가 올랐잖아요. 기분 좋아. 그래서 또 똑같은 금액을 들고 와서 사주세요, 아주 좋아요, 이 종목 좋네요 하면서 또 샀습니다. 또 올라요. 왜? 본인이 샀으니까. 본인이 사면서 가격을 올려갔으니까. 그 다음날도 돼도 또 삽니다. 그렇게 며칠을 했더니 이게 엄청난 수익률이 난 거예요. 이 본인이 볼 때 평가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매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더니 브로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가를 올린 건 당신이에요. 지금 그 주식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프라이스 메이커 입장이 되면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굳이 이 프라이스 메이커의 이런 리스크, 그걸 꼭 감내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여, 프라이스 메이커가 되지 마시라, 이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프라이스 메이커 절대 되지 마십시오. 자, 보통 투자 금액이 크신 분이나 혹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어떤 주식 연구 또는 투자 모임에서 주식 연구에서 어떤 종목을 사기로 했다. 그러면은, 또는 어떤 경제 TV에서 유명한 전문가가 이 종목이 좋습니다 라고 추천을 했을 때 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하기도 하죠. 그 매수하는 순간 내가 골랐더니 오른다,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근데 알고 보면 본인들이 샀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자, 이게 이러면서 스스로 신이 된 착각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경제 TV에 나온 전문가든 아니면 투자 모임에서 본인들이 어떤 그룹이 매매했던 말이죠.
자, 하지만 이 순간부터에서는 프라이스 메이커가 되긴 하였지만, 자, 불리한 점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불리한 점.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비용 측면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시장 충격. 매도하면은 매도한 가격 하락에 따른 임팩트. 매수할 때는 상승에 따른 임팩트. 결국 본인이 원하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 괴리가 간접적인 비용이에요. 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 수수료나 증권거래세처럼 눈에 보이는 비용이 아니지만 그 매매에서 발생되는 가격, 마켓 임팩트, 코스트 그 자체가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위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10중 8구가 손해를 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시장 충격 비용 자체를 본인들이 감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 비용 측면에서 불리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급하게 매매하거나 또는 호가에 뭐 전략을 크게 걸은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HTS 상에서 그것을 이제 감시하는 어떤 화면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들도 있고, 그게 이제 포착해서 오히려 그 주문을 역이용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고빈도 거래, HFT라고 하죠.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드. 예, 그 고빈도 거래 알고리즘에 오히려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프라이스 메이커가 되었다라는 어떤 신이 된 환상에 빠져 있는 동안 그러한 그 매매 방식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뭐 내부자 정보설 뭐 이런 은밀한 방면, 은밀한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의 매매, 큰 자금의 매매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어디서 봤냐면요, 10수년 전에 트레이더로 활동했던 저의 지인이 있었어요. 예, 제법 큰 자금으로 트레이더 생활을 하던 지인이었는데, 그 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장 끝나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술을 할 때니까 술 한잔 하자 하고 이제 짠 하면은 손을 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고 팔고 해서 달달달달. 예, 그런 친구였는데, 근데 어느 날 그럽니다. 나 어떤 종목을 오늘 아침에 다 팔기로 했어. 왜냐하면 땡땡 어떤 경제 TV의 유명한 전문가가 자신이 추천한 종목을 자신이 매매한 종목을 추천했다라는 이유로 그 종목이 탁 튀는 순간 그냥 털어버린 겁니다. 예,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가 시장 충격을 주지 않고 매매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자금이 작든 적든 만약에 뭐 일순간에 가격을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이게 어쨌거나 가격 충격을 주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에 따른 어떤 역이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비용 측면에서 보면 간접적인 비용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거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무조건 쪼개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쪼개세요. 예, 이 쪼개시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톡톡톡톡 탁탁 쪼개는 거. 첫 번째로는 분산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종목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데, 그러지 말고 5개 이상, 10종목 이상 분산하십시오. 예. 그렇게 되면요, 아무리 큰 금액으로 투자하더라도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는 금액 정도면은 그 중에서 좀 크게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10종목에 나누면 한 종목당 투자 금액이 현격하게 낮아집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시간을 쪼개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거의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생각날 때 단 한 번에 매매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분할해서 시간을 나눠서 분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 잘하신 분들이나 트레이딩 잘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3번에 나눠서 사고 3번에 나눠서 판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저 같은 경우 이거보다 많이 분할하시라고 권해드리긴 하는데 3번 정도 나눈다면 이건 일자 기준으로입니다. 적어도 내가 원하지 않은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확률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한 주문당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크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을 쪼개고 그리고 시간을 쪼개면요. 자, 한 종목에 투자하는 금액이 아무리 수억 원 이상의 큰 자금으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매매당 수십에서 수백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시장에 임팩트를 주지 않고 다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시장 충격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내 수익률에 플러스 알파를 가져다 주게 되고요. 그리고 세력론을 좋아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쪼개서 거래하면 여러분들의 정체가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 이거 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몰래 들어가서 몰래 나오고 그러기 위해선 절대 여러분들 프라이스 메이커 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증시 토크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증시입니다. 자, 오늘 좀 약간은 난해한 증시 토크 주제로 잡았는데요. 자, 이 지식들 내 것으로 삼으시고, 자, 이번 한 주 성공 투자를 위한 길을 다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좋은 증시 토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